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주거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님입니다. 지중훈 건축민원 1팀장님입니다. 김학민 건축민원 2팀장님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님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 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4쪽 5개 광고물 사전 경유제 및 유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5개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부터 5개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실시하여 22개 부서 31개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사전 경유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행정 민원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는 컨테이너 등 단순 구조의 농막, 소규모 창고에 대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10월 25일 현재까지 268건에 대해 작성 지원하였습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시행은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 미착공 시 효력상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전 사전 예고를 SMS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로 10월 25일 현재까지 116건에 대해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입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 과, 소,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축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안전관리 계획서 를 10월 25일 현재 110건에 대해 검토 완료하였으며 각종 안전사고 사례 공유 및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 광고물 연중 무유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5일 기준으로 총 35,937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15건에 대하여는 1억 66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공하여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도 밀원의 가로등과 전신주 등 465주의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건축 행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1대1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소통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민원 서류를 분석 및 평가하여 주요 보완 사례 및 개선 사항을 전파하는 등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축 건축물 건축물 대장 무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 10월 25일 기준 123건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실시 강화입니다. 해빙기, 폭염, 호우 등 재난 취약 시기별로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포함해 테마별 안전 점검을 기획하여 10월 25일 현재 안전 점검을 23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 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건축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채팅방인 건축안전 메신저를 개설하여 안전사고 사례, 자연재난 취약 시기 맞춤 홍보물 공유, 기타 안전사항 및 법령 개정 등 29건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위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뭐 2건 정도 났던 건데 이 비봉산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거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불법 건축물인지 시에서는 몰랐던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체육시설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행정팀에서. 근데 건축가에서도 관련이 있는 예,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예. 그 기존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안전 점검도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불법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건축가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그 조치 계획을 체육관리팀에서 저희가 조치 계획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 기존의 담당 팀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발언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건축지도팀장 홍현택입니다.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법에서도 공용 건축물의 특례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거를 다루지 않고 그 모든 공용 건축물은 그 해당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그 체육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계속 관리를 거기서 해왔고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재산관리관이 그 체육 부서기 때문에 체육 부서에서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할지 아니면은 뭐 양성화를 할지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거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건축가가
건축과에서 이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팀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이게 불법 건축물은 저는 여기도 전담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건축 이 향후 계획은 그러면은 아예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건축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팀에서 지금 앞으로 철거를 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양성화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 전기료는 또 시에서 계속 낸 거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불법 건축물에 뭐 다양한 시민들이 방문한다고 해도 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시비를 들여서 이 매년 전기료를 납입해 준다는 게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건축가에서도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체육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네네. 예, 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허가를 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체육팀에서 들은 얘기로는 철거하는 쪽으로, 근데 철거를 하더라도 그 절차에 의해서 철거 비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건축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위원님. 과장님, 그 직원분, 공직자분 중에 23분 중에 직렬이 다 건축직입니까? 공무직 3분 빼고 다 직렬 건축직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직이 있습니까? 네. 몇 급의 어느 분이? 지금 저희가 예. 지금 9월 23일에 신규 직원이 한 명 더 와서 인원이 24명이고요. 네. 지금 공무직 3명 빼고 행정직 3명, 행정직 2명,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건축직. 건축직입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그 업무 중에서 좀 듣고 싶었던 업무인데 그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그게 시스템 어떤 시스템입니까?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유동 광고물은 게 어떤 겁니까? 그 전단지입니까? 유동 광고물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을 유동 광고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광고물은 지주 간판이나 지주 이용 간판 이런 걸 유동 광고물 그러니까 고정 광고물이라고 하고 유동 광고물은 움직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 발신 시스템은 어떤 거죠? 이거는 예. 어떤 거냐면요. 길거리에 걸려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 같은데 벽보에 그게 걸려 있으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님들이 띄세요. 띈 다음에 그래도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 그거에 대해서 전화가 있잖아요. 안내 전화가 그 안내 전화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서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전화를 입력하면 20분 간격으로 이거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라 이제 안내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불법 건물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게 20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자동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가 없는 전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화가 없는 전단지는 저희가 아직 제가 대응이 보지는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이 되고 과태료까지 그 한 게 있습니까? 그런 전단지가 있습니까? 또는 현수막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몇 건 있습니다.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 잠깐만요. 저희 유동 광고물 정비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현수막 뭐 또 나머지 네.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지금 올해 15건에 대해서 1억 66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5건이요? 네. 한 건당 왜냐면 거의 한 장당이 아니라 예. 몇백 장을 걸다 그 보니까 양대로 그러면 네, 과태료 나가는 그렇습니다. 장당 금액이 매겨집니다. 그럼 이게 잘 하면은 이제 많이 줄겠네요. 이런 게.
네,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럼 전단지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대안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단지 관련돼서요. 네, 좀 방법이 없다고 좀 보는데 그래도 한번 잘 고민하셔갖고 그리고 14페이지 이것도 이제 업무 관련돼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컴퓨터 화면 보호기 이용해서 신속한 협의 독려 이게 어떤 업무입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딱 키면은요, 이제 그 화면 보기에 협의 기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처리할 게 몇 개입니다. 이렇게 다 그 화면 보기에 다 띄우는 이게 이제 형태입니다. 업무 프로그램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보죠? 네, 배너처럼. 배너처럼. 이건 어디서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 드린 겁니까? 그 화면 보호기 자동으로 띄우는 프로그램은 네,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서 네. 그걸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다 직원들, 협의 보는 직원들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화면 보기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의 지연이나 또는 누락 같은 게 좀 줄겠네요. 좀 실수가 줄겠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광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공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수지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 업무 성과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3쪽 구 건축물대장 DB 구축 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종이대장을 이미지 DB로 생성 구축하고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704만 1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81.53%로 향후 DB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건축 행정 고도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조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 예정자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8월 말 기준 1차 골조공사 중 3개 단지, 2차 골조 완료 단계 4개 단지, 3차 사용검사 전 4개 단지, 4차 입주 예정 전 5개 단지 중 총 16개 단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5조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8월 말 기준 정기감사 3개 단지,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기감사 1개 단지,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조 공동주택 비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총 19개 공동주택단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9,030만 1천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8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11개 단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독려할 예정입니다. 7조 기초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로 8월 말 기준 42,550가구에 63억 5,75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로
8월 말 기준 62가구에 4억 2,59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누적 상담 건수는 내방 민원 235건, 전화 상담 633건으로 주로 임대주택, 집수리, 주거비, 이사비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주거 상향 지원 사업으로 46명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18명에게 비정상거처 이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으로 집수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집수리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촌 지역에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축, 개축, 중축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개 동으로 8월 말 기준 28개 동을 선정하였으며 완료 1개 동, 진행 27개 동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8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수시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빈집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60개 동입니다. 8월 말 기준 34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26개 동을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입니다. 취업, 창업, 대학생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LH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급 규모는 15호이며 7월에 9호를 제공하였고 10월에 6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영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5페이지에 그 공도의 모 아파트 기획감사는 제보해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 나가신 거죠? 기획감사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2개 단지, 1년에 2개 단지를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보는 아니고 일단 도에서 지정해서 나가는 예, 거네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제 업무 그 루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동 완료하셨죠 오늘 올해?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우선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그 1월 달에 그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계획을 알림을 하고 오늘 신청을 받고 거기서 이제 신청자에 따라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는 빈집 뭐 실태 조사할 때 있는지 아니면은 슬레이트 철거자 뭐 등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제 사업 대상자를 알리면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중에 영수증이나 뭐 그런 걸 해서 요는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비용 제한 없습니까? 300만 원 범위 300만 한도 원이죠.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큰 개량 사업 못 하겠네요. 300만 원 갖고는. 예, 이거는 계량 아니고 빈집 철거만 철거만 하는 네네. 겁니까? 그럼 300만 원이면은 보통 면다에 있는 빈집은 정리가 다 됩니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되기도 하는데 면적이 큰 데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하고 연락이 잘 됩니까? 이거 어차피 빈집 신청은 그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빈집도 일단 철거하지 않고 철거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집을 짓는다는 건 또 안 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그 집을 다시 뭐 증축이든지 개량해서 쓸 수 있게끔 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빈집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관상 좋지 않지만 좀 더 오픈시켜 갖고서 다른 시민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보면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데 실태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체크해서 나중에 유유 자원으로 사용하기를 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과장님, 개축과 재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낡아서 오래돼 가지고 개량해낼 때 개축이라고 하고요. 재축은 재해, 재해는 예. 그걸로 인해서 짓는 예, 것을 재축이라고. 감사합니다. 그 안성의 저장 강박 관련돼서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예, 3명 있었습니다. 3명은 지원을 했고요. 지금 1명을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종류의 저장 강박입니까? 물건이 어떤 게 주로 많습니까? 세 분 중에서?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어떤 분은 뭐 쓰레기를 두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음식료를 두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일반 쓰레기를 모집을 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실 때 그분들은 반응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처리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이해도나 아니면 뭐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빈집 정비 철거 사업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실태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예, 그래서 25년도에 아마 대상일 겁니다. 아, 25년도에 그럼 예, 전체적으로 내년에, 예. 조사를 들어가는데 그럼 안성의 빈집을 거의 다 조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그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아파트의 빈집도 들어가나요? 아파트의 빈집도 들어갑니다. 아,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으로 하지 않고 소유권이 계속 한 사람은 남아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오랫도록 이전이 안 되고 예. 1년 동안 사용을 안 한 집이면 빈집이라는 예. 개념이 쓰는 거고. 아, 예. 예. 그 혹시 그 5년 전에 그럼 저희 안성 빈집 어느 정도 규모 나왔었던 건가요? 그때 수량을 대충 아시나? 대충이라도 대충 한 470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 정도 돼요. 예. 근데 면 지역에 많은가요? 예, 면적하고 네. 일부 이제 시내권 조금 있고요. 그 이렇게 기농 기촌 하시려고 하거나 뭐 완전히 기촌을 안 하더라도 한 달이나 뭐 1년 살기 이런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시골에 빈집을 찾고 싶은데 이 빈집은 부동산에서 시골 빈집은 거의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자기가 발품을 찾아 다니면서 이게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전체적인 전국 사이트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되게 물량이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그 자유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빈집 실태 조사하시면 우리 어디에 이렇게 목록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공개가 되나요? 사이트에 공개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소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의 소유자가 뭐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공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예. 그 빈집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 그걸 활성화가 잘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빈집을 갖고 계시는 분도 그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기를 희망하실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 그 소유자가 동의하는 하에서 이렇게 입주자를 구하거나 이런 빈집들을 이렇게 목록화해서 홈페이지 같은데 공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수도권하고 가깝잖아요. 수도권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살기나 뭐 1년 살기 정도가 가능한 그런 빈집들이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목록이 나온다라는 이런 편리성이 있으면 이렇게 단기간이라도 이주해서 살아보게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가능한지 한번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는데 이게 그 빈집이 대부분 소유자가 명확치 않은 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대덕면에 보동리께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열 몇 개가 빈집이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소유자를 특정하는 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소유자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 소유자가 행정에서도 확인하기가 예, 매우 어렵다. 예. 그게 이제 어떤 이게 재산 상속이나 아마 증여나 아니면은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 그냥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빈집을 철거하려고 뭐 시에서 해봤어도 이게 요 이제 예를 들면 창정동에 하나 빈집을 철거하는데 거기 소유자를 찾는데 저희가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유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집들은 그냥 놔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신청은 저 건축주나 소유 관리자가 하게끔 돼 있어서 법에는 그래서 조금 그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건축대장, 토지대장 이런 걸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빈집인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고요. 예, 그 공동주택 컨설팅 감사하시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거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입찰, 수의계약 이런 거, 업무 적정성, 증빙서류 이런 거 보시는데 지금까지 4개의 아파트 하신 건가요? 8월까지? 예, 그 기획 감사하고 정기 감사 해가지고 4개 다닙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지금 행정지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행정지도. 과태료나 고발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시정하고 행정지도 이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제 2분이 하시는데 임기제 2분이 지금 옛날에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었거나 아니면 LH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라 아주 잘 하시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정기 감사인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순번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원래 단계 의무 단지가 76개 지금 올해 76개 단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최소 10년 정도는 더 뭐야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감사라고 기획감 특별 감사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 특정 감사. 네, 특정 감사. 네네. 10년에 한 번. 네, 그 정도 좀 넘을 겁니다. 이면 텀이 너무 길기는 하네요. 예, 원래 이게 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좀 텀을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임기제를 더 채용한다거나 하면. 그렇죠. 정기 감사를 뭐 4회 할 거를 뭐 6회나 더 늘린다고 한다면 네, 그 가능은 텀은, 하다. 텀은 줄일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효 위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셔서 저 짧게 좀 할게요. 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이제 매년 합니다. 그 올해 신청 자체가 이게 신청 받는 건가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 이번 연도에 19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올해 24년도가 19개고요. 예. 25년도가 14개 단지입니다. 그럼 이거 좀 관련 자료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예. 이 전체적인 이제 1년 된 거잖아요. 이게 운영 시작된 지. 예. 작년 좀 6월, 넘었습니다. 7월 정도에 이제 개소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아, 예.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혹시 이전하나요? 예, 지금 그 삼동 사무소가 새로 짓는 그 임대 아파트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요. 그 삼동 사무소 건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저희 1층으로. 이거 개소할 때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전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돼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좀 이렇게 1년 단위로 임대료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삼동 사무소가 썼던 건물이라 공유 건축물이라 임대료가 들어가지 처음부터 계획이 있던 거예요? 1년만 하고 이제 이전하는 걸로 계획 없던 거죠? 이 계획 자체를 잡고 이전을 해야지, 이 개소를 해야지. 이 갑자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 이 큰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작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은 잡아놔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또 이전한다고 하니까 참 어떠세요, 생각? 아니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처음에 개소식 할 때에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간 거는 맞는데요, 의원님. 근데 어차피 계속 쓸 거라면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 자체는 잡아놔야 되지 않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삼동 사무소가 이제 빈 건축물이 되니까 비다 보니까 이제 저희하고 다른 군데 한 세네 군데가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가야 되는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는 좀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개소식 때 저도 갔었지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잘 꾸몄다고 지금 가가지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이것도 좀 확정입니까? 아니면 고민 중입니까? 지금 확정된 겁니다. 언제 이전하는 거예요? 내년 3월 달에서 한 6월 달 사이에 이전하는 한 걸로 6개월 남은 거네요. 예, 예. 그럼 거기 공간은 또 어떻게 사용? 지금 저희가 임대 사업하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나오면은 다른 임대자가 들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자,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수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 1팀장입니다. 조수영 환경지도 2팀장입니다. 곽창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 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5쪽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승두천 3.17km 구간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중으로 금년 내 용역에서 선정되면 설계 착수와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 및 토지 보상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안성시 환경관리 모니터링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환경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참여 중인 안성시 민간위원 3명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내실을 다지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4차 환경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조 환경민원 다발지역 배출업 특별점검입니다.
승두천, 신릉천, 칠곡저수지 인근의 환경 배출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여 주업정지 1건, 경고 3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조 녹조 및 장마철 대비 가축 분류 특별 점검입니다. 가축 분류로 인한 수질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자 금강 호수, 금강, 고삼, 용설 여수지 상류 등 104 농가에 대한 녹조 및 장마철 대비 가축 분류 특별점을 실시하였고 6개 농가를 적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벌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농가 중 대부분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9조 비점오염 관리 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천 유역이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성천 유역 비점오염 물질 유출 저감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청룡천, 유천, 안성천 본류로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조 완충조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입니다. 대형 화재 및 화학물질 유출 시 하천으로 환경오물질 직 유입을 차단하여 인근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완충조리시설 설치를 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미양 제2산업단지입니다. 다음은 11조 내리 국가차도 그린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태계와 단절된 유휴 공간을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복원과 도로변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9월 상수한 인입을 위한 굴착과 식재를 위한 도로 조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사업 착공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2조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기상정보 2단계 구축입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AI와 IoT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을 주축으로 미세먼지 대응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9월 초 하늘 전망대 및 하늘 탐방로와 생태 탐방로의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9월 말에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는 본 사업의 기본 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 분야를 수행한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여 금년 10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6조 금석전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금석전 유역 내 단절된 구간인 하리브 1.56km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원활히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조 테마별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 폐수, 가축 분유 등 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폭기조 개선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이며 금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20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안성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미세먼지 관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도에도 초미세먼지 농도를 22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사교 적발 조업 정지 하나, 경고 셋. 자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조 장마철 대비 가축 분뇨 적발이 6군데인데 3개소는 처벌됐고 3개소는 직전에 이제 제외됐거든요. 그 6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사법 처분 13건,
행정처분 21건.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 그 대응센터가 비용이 11호 5억 5천 정도에서 센터에 설치가 됐거든요. 네. 근데 끝에 22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저감 효과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5억 5천을 들여서 센터에다가 시스템을 마련하셨는데 그 주목적은 이제 우리 시의 그 시민들한테 미세먼지의 그 측정치라든가 그걸 미리 알려둔 정보 관련해서만 이익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시 관내 간이 측정기라든지 국가 측정망 뭐 이런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측정 센서가 있고요. 그 자료가 다 우리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 센터로 다 모입니다. 모이고 그 자료 위에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공원에서 유지하는 대기 측정 자료, 또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자료, 그리고 축산과에서 IoT 사업으로 축산 그 시설에 설치된 그 암모니아 측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 수집이 돼가지고 그 안성시에 또 그 기상청 자료가 오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라든지 뭐 풍속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그 다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외부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내부 요인이 얼마나 주는지 자료를 갖다가 축적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외부에 된 거는 뭐 인근 시군이나 경기도 환경부에다 대응 사업을 요구하고요. 또 우리 또 자체 개선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 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대응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기하고 이제 풍향 풍속기 설치하셨는데요. 네. 결과는 이제 1년 뒤 정도 돼야지 이제 한 1년치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거는 뭐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네, 돼가지고 자료가 다 2014년 있습니다. 9월 달에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보면은 미세먼지 알림이라고 네. 우리 시청 들어온 데나 그 시내 곳곳 학교 앞에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간이 센서고 국가 측정망은 우리 시청에 있고요. 공도 그 저기 읍 사무소에 있고 또 그 죽산에 그것도 그 면사무소 인근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이 해는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수집하는 총괄해는 그 센터를 갖다 구축한 사업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센터는 그 우리 환경교육센터 1층에 그 설치돼 있습니다. 아, 예, 그때 그 소각장 거기 예, 위치되어 예. 있는 겁니까? 예, 그때 거기 몇 분이 중공시 근무하시죠? 개장시킬 때 그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봤을 겁니다. 예. 거기 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거기 센터는 우리 지금 기관지 한 분이 그저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계속 하시는 네, 겁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그 또 교육 오는 학생들 있으면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군북정맥 탐방로 그 위스탁 관련해서 네. 그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 자세한 금액은 그럼 나중에 우리 서류로, 팀장한테,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집 장비 아마 환경지도 1팀에서 주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 즉각적인 미세먼지 포집 장비는 현대화된 게 우리 시에 갖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포집 장치는 없고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측정 센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분석하고 자료가 이렇게 송출되고 그럼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까? 결과치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저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올해부터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 몇 번 하셨나요? 회의 2번 했습니다. 위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 위원분들이 네, 저 팀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기획 팀장 변신숙입니다. 총 20명이고요. 당연직 7명 그리고 위촉직 13분에서 20명입니다. 그 위촉직은 어떤 분들 전문가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네, 위촉직은 시민 6분하고 그리고 전문가 6분 그리고 시의원 1분 이렇게 총 13분입니다. 시의원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네, 네. 이중수 위원님이 의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 거기에서 좀 논의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안건들이 어떤 안건들이 지금 2번 했는데요.
두 번인데 처음에 이제 그 위촉장 주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뭐 운영 관계라든지 뭐 그 탄소중립 예산 관련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들이 보통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들 많은데요. 이 위원회 좀 새로운 발굴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의미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니까 지금 구성원들이 우리가 분야별로 다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요. 네네. 뭐 두 번째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들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있잖아요. 네. 그 저희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들도 발굴해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흡수원 뭐 이렇게 보호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정책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지금 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뭐 이행계획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요구할 이행계획이라든지 그걸 발굴해가지고 좀 적절하겠습니다. 네네. 몇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리 고가차도 확충 사업 여기 네. 문제점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여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내리 이제 고가 차도가 저희가 10월 내로다 이제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원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점용허가라든지 굴착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협의가 잘 이렇게 안 되고 또 저희한테 이제 무리한 요구를 또 해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9월 말 돼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서 지금 업자 선정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12월까지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네네. 거기 식재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11월달에 서류 오는데 식재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2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4월 나머지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설치를 하고요. 그 한 4월 경부터 좀 식재를 갖다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할 때 그 어디고 노태캐슬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뭐 보도나 그 화단 조성 정도만 해놓고 식재를 내년에 하는 건가요? 아 거기 이제 수목까지는 나무는 심을 수 있으니까 초하류 같은 거 식재는 이제 내년 봄 4월달에 하고요. 나머지 거기 이제 시설물 같은 게 좀 들어가거든요. 이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다 마무리 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행정 절차 어려우셨다는데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이쁘게 잘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금북정맥 네. 이거를 국립공원공단에서 계속 관리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10월에 개통식을 했는데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네. 그 금북정맥 탐방로 구간 내에 그 공사하시던 분들이 마시려고 물병 그 생수를 몇 박스씩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아 저기 그 금북점의 본 구간 능선에 네네네네.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회수 끝났는데도 회수를 안 하시고 10군데나 그렇게 물병이 몇 박스씩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작업하시려고 그분들이 이제 그 물을 갖다가 밑에부터 이제 움직이는 이동하기 힘드니까 이제 거기다 해놓고요. 우리 이제 거기 나머진 자재들은 헬기로 다 운반해 가지고 다 처리할 겁니다. 그 이 물병은 그럼 계속 거기 아 그것도 다 처리할 겁니다. 아 예. 처리하셔야 될 거 예. 한 그 10군 장비들 예. 이런 게 지금 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헬기 작업 잡는 게 이게 그 국도 저기 그 관련 부서랑 그 항공 거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가 잡히면은 다 이송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배티고개에서 옥정제 방향으로요. 예. 약 1.5km에서 2.2km 구간에 등산로가 파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 묘지를 조성을 하신 건가 봐요. 중장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등산로 가다가 이탈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어째 거기 사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티제에서 옥정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이거 어떻게 조율을 하시든가 해서 예. 원상복구를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장비로 다 파헤쳐놓은 구간이 있다고 해서요. 아니 저희가 그 한 구간은 네네. 그 토지주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못 계단이고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철거들을 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그 저희도 한번
아, 그 인터넷 목계단 철거해야 되나요? 예, 철거해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다 옮겨 다른 데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 원상복구 아. 해놨습니다.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배티제도 옥정제 사이 말씀하시는 이분이 거죠? 언제 민원 주신 건 10월 중순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세우시는데 22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요 정도면 수준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25, 22 정도면은 경기도 평균에서 약간 높거든요. 평균에서는 예, 약간 높다. 예, 경기도 그-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한 21 뭐 이렇게 21. 예,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 0.8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줄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코로나 끝나고서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28 정도 됐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딱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그 23, 24 이렇게 유지됐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저희가 한 23 정도는 23, 22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원인이 중국에서 산- 날아오는 게 아니 적. 산업 활동도 줄어들고 이게 어차피 뭐 축소됐죠. 코로나 때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산업 활동은 다 줄어들었을 거로 판단되고요. 근데 뭐 저희 뭐 자체 노력도 있고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높은 시군이지만은 우리가 그 미세먼지 저감의 노력은 경기도 최우수 시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시군 뭐 이렇게 좀 선정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뭐 미세먼지 뭐 외부 요인이 안성 씨는 뭐 이렇게 높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은 자체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 하반기에 경기 남부 충남 한 항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이거 누가 제안해서 시작하신 건가요? 먼저 의회에서도 좀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아,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시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택시라든지 경기도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처음에 이제 중안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그 위원회 가서도 얘기한 게 저희 이제 시장님은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시장구수 이렇게 회의를 하려는데 이제 다른 그 특히 이제 충청권, 충남 그쪽에 뭐 서천이나 뭐 당진 뭐 이쪽 분들이 서산 네. 거기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고 원인을 제공하니까 네,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불성실이고 네. 소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시장님 놀이라든지 아니면 최선 부시장님들이 좀 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논의가 돼야지 이게 좀 개선이 있지. 뭐 실무 과장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주무관 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 되냐 가지고 좀 제가 이제 거기서 평택에서 했거든요. 좀 강력히 좀 요구하고 경기도에도 좀 경기도에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해야지 되지 않냐 좀 요구를 해버렸습니다. 이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팀장 예, 기후대기 팀장 홍순영입니다. 현재 6개 시군 하는 걸로 알고 6개 있습니다. 시군이고 광역 지자체 포함해서 6개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만 네. 그 6개 시군이요. 네. 지금 다른 뭐 정확한 숫자도 아, 답답한데 한그 옆에 이제 저기 서천, 네. 그 당진, 서산 뭐 여기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쨌든 11개 시군 정도 될 겁니다. 공동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진일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 소극적인 지자체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정무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뭐 이렇게 광역 지자체들 간의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어려우면 국회의원실 이용해서도 네, 이게 좀 되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일개 지자체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는 아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지자체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뭐 저희도 화력 발전소는 있기는 하지만 그쪽으로도 미세먼지 절감하는 국가 정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 그 이게 네. 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 첫 해할 때는 이제 평택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아, 시장 구수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번 2, 3년 이렇게 하다가 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주춤해지면서 이제 안 하다가 요번에 처음 한 겁니다. 다시. 어쨌든 이게 좀
의미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네. 관련된 내용 하나만. 예, 그 위원 저기 참여 시군하고 네네.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갖고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1공단의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번에 이제 18억인가 예산 들여서 아, 총인 관련해서. 그건 2공단이 아니라 일산단입니다. 일산단. 일산단입니다. 예, 예. 일산단이 여기 농심공장 있는 예, 거 맞죠? 거기입니다. 예, 거기 이제 총인 관련해서 예. 그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총이라는 게 이제 인해 함량이 높아져갖고 산소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예. 하천에 큰 물기가 죽어가는데 그럼 이제 가장 원인이 이제 그 가정 세제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가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단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비전문용 비료라든지 그런 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럼 공단에서 나오는 생산 물만? 공장 내에서 가는 원료에 함유된 이제 물질들이 이제 그럼 인해 관련된 인성분이 있기 함유가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에 대한 함량이 높아졌을 때 그럼 우리 시에서 홍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단 내에서 그냥 처리소만 가지고. 공단 내에서는 이제 그 우리 폐수말 처리장으로다 그 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오수는 다 유입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최종 처리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총인 처리 시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처리장 용량이 3,000톤인데 그 폐수 발생량이 1,500톤 이하로 다 나와가지고 1,500톤 이하에 대한 그 총인 처리 시설은 그 저기 3차 처리 시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물량이 한 2,000톤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조 하나를 갖다가 더 늘려가지고 그 총인 처리 시설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인 뭐 배출에 대한 이런 거는 개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단속이라든지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공단 그에서도 그 사업장을 방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이제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 좀 쉽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은 이제 그 저희도 개별 업체에서 그 뭐 총인 양을 갖다가 이제 줄여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제 공단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이제 개별 업체들은 채수를 하기 때문에 인 뭐 발생량 이런 거는 뭐 저희가 그 문제되는 데 대해서는 또 저기 조사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채수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업체 아니 뭐 1공단. 저희가 뭐 이렇게 점검이라든지 예. 뭐 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풍향풍속기가 이제 43대 설치한 거 아닙니까? 1, 2차에 갖고서. 풍향풍속기?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 그거는 저희 이제 미세먼지 알림이라고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3대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천, 당진, 뭐 서산. 네. 그럼 풍향풍속기가 그쪽에서 바람 분다면 네. 또 풍속도 계산해서 원인까지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거네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밝혀낼 위해서 있잖아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자료가 축적이 돼야지 그 지역에서 원인이 얼마나 이렇게 제공해 놓은지 그런 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내용이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